50점이에요. 평균도 똑같아요. 만약에 평균이 이렇게 다르다면 여기가 70점이다. 그러면 누가 공부를 잘하는 애일까요? 영희가 잘해요. 남들은 다 못 봤는데 혼자 잘하는 거니까. 그쵸? 근데 만약에 얘네도 50점이야. 그럼 방법이 없죠. 얘네들을 비교할 때. 그때 비교하는 게 표준 편차. 그래서 얘네는 표준 편차가 여기가 20이야. 근데 여기는 표준 편차가 5야. 그러면 누가 잘났어요? 네, 철순애가 잘 본 거죠. 철순애가 잘 본 거죠. 그러면 하나를 더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표준 편차까지 봐갖고. 그러면 이 Z값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Z값을 왜 하냐면 대학에서는 점수가 평균까지 여기까지 같으면은 같은 학교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얘도 문과 전교 1등 얘 1등급 나오네요. 1등급 나오네요. 얘도 1등급이야. 그러면 이거 내가 표를 조금 잘못 그렸네. 이 표준 편차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일단 똑같은 동일한 점수라는 것은 똑같은 점수인데 똑같이 1.0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석차는 다를 수 있겠죠. 왜냐하면 4%까지가 1등급이니까. 그러면 대학에서는 원래 석차를 못 쓰게 했는데 요걸로 추적해서 석차를 가려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우리는 맨날 전교 1등인데 저 전교 4등한 애랑 같은 평가를 받는 것 같아. 최상위권 대학을 간다면 Z값을 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이 학교마다 그 수준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Z값이 다 다르게 나와요. 같은 점수래도. 그래서 이 Z값이 높은 게 좋은 거거든요. 높은 게. Z값이 높으려면 표준 편차는 어때야 되겠어요? 작아야 되겠죠. 평균은 누구나 그 학교 평균은 다 똑같으니까 얘는 고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학교든 그 학교 애들은 1등급이 내가 대기고등학교에서 1등급 받았어. 그러면 2등급 받은 애나 3등급 받은 애나 대기고등학교 그 과목 평균은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에 따라서 점수가 결정되는 거냐 하면 내가 받은 원점수가 몇 점이냐에 따라서 원점수가 높으면 Z값이 높아지는 거죠. 표준 편차 갖고는 뭘 할 수 있냐면 그 학교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Z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머님들이 모르셔도 되고 Z값이 높으면 좋은 거구나 이렇게 볼 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최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Z값까지 본다. 선생님들은. 그 다음 거요. 그럼 서울대는 예를 들면 내신으로 서울대는 어느 정도 해야지 서울대를 들어갑니까? 서울대는 전형이 두 가지가 있죠. 수시에서는 지역 균형 인재 전형이 있고 일반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역 인재 균형을 갖다가 지균이라고 불러요. 줄여서. 그러면 지균은 내신은 관계없어요. 왜 관계없어요? 학교장 추천인데 전교 1등만 해주니까. 전교 1등. 학교에서 학생 한 명 해주니까. 근데 얘네들은 최저, 수능, 학력 여기가 수준이 뭐였었지 아까? 뭐였었죠? 조건값이 있어요. 보통 다른 학교는 어떻게 했죠? 2등급 2개. 그쵸? 근데 얘네는 3개. 2등급 3개. 이상. 그러면 연대는 어떠냐? 서울대가 떨어진 애들. 항상 서울대가 연대랑 같이 붙거든. 아니지. 연대가 서울대랑 같이 붙는 거지. 그런데 말 똑바로 해야지. 서울대 총장이 또 나 잘 떠올라. 그런데
지역 균등. 왜 그러냐 하면 강남의 애들이 1점대를 다른 등급, 내신 등급 애들은 당연히 수능 다 1등급 나오고요. 얘네들이 2점대를 다른 애랑 3.0대를 다는 애들까지 얘네들이 1점 몇 대를 달아요. 수능에서. 근데 지방 애들, 강남권 애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평균이 1점 몇 등급을 다른 애들의 이게 내신입니다. 그럼 내신 공부벌레들이에요. 얘네들은 1등에서부터 14등급까지 하는 애들이 수능 평균 등급이 3.2등급. 근데 이걸 못 맞춰요. 지방 애들은. 생각해보세요. 서울대를 그럴 것 같으면 여기서 전교 1등 애들이 다 보는 대기고에서도 1등들하고 다 골고루. 근데 서울대를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못 보내는 애들, 못 보내는 학교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못 맞춰요. 그래서 수능이 아무리 쉬워진다고 해도 지방 애들에게 수능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 하면 애들 잘못이 아니에요. 만약에 얘가 애들 잘못이라면 제주도도 수능이 약해요. 근데 어머님들이 막 그러면 막 화내서 제주도가 수능이 되게 강하다고. 근데 내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는 상위권 싸움이잖아요. 우리가 상위권 대학을 얘기하는 거지 평균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수능이 전체 전국이 평균이 3점도 아니겠지. 뭐 5점 몇 등급 나오겠지. 5.4등급 나왔어. 근데 제주는 5.38로 나와서 1등이라는 얘기거든. 얘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평균이 1등이라는 게. 그래서 수능이 수준이 높은데 정보가 약해서 우리가 제주도가 약해요. 그거는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수능이 약해요. 제주는 특히 약해요. 그러면 제주 애들이 만약에 멍청해서 그러는 거라 학교 내신은 어디에서나 1등급부터 9등급이 나오잖아. 그치? 학교 내신은 다. 어느 학교나 남녀고도 그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수능을 딱 보면 학교마다 이게 편차가 굉장히 심하단 말이에요. 지방은 굉장히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학생 잘못이라면 남녀고 출신이 이번에 수능을 못 봤어. 그러면 얘가 서울에 가서 재수를 해도 수능이 안 나와야 돼. 나온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그건 무슨 탓일까요? 사교육 시장의 선생님들의 수준 차이예요. 강남의 사교육 시장의 선생님들과. 왜냐하면 수능은 학교에서는 수능을 배우나요? 그렇게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사교육 시장의 선생님들의 수준 차이가 지방입니다. 왜 한숨 쓰십니까? 제가 얘기했는데. 네. 왜 한숨을 쓰십니까? 영어만큼은 그렇지. 저희하고 3년만 같이 공부하면요. 물론 작년에 그 고대 들어간 뭐죠? 고재현이. 고재현이 같은 경우는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이구나.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한 명 했는데 그때는 100%서 걔는 성균관대학교 갔어요. 두 번째 반 애가 고대를 갔거든요. 근데 걔 같은 경우는 수학 1등급, 국어 1등급, 영어만 4등급이었어요. 근데 내가 실명을 얘기하니까 어머님들 여기 다 고시 아니면 양시 아니면 고시니까 다 아마 한 달이 건너면 다 알 거예요. 이러고 나왔고. 그 애 같은 경우는 중앙대나 경희대만 가면 할아버지 한다고 그랬는데 영어가 1등급 나와버리니까 고대 갔어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4등급이었던 애가 5등급이 되면 그러니까 나머지 과목은 다 되는 애들이었으니까 이해도도 되고 방법만 모르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떤 문과적인 성향도 있는데 방법을 몰랐던 거지. 해석의 논리를 익힐 줄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이거는 사교육 시장의 선생님들의 수준 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대에서는 뭐냐면 서울대 요거를 요거 못 맞춘 애들. 그럼 얘네는 몇 개만 맞추면 되죠? 2개만 맞추면 되죠. 본인은 그거보다 수시에서는 조금 아래예요. 각 학교에서 2등, 3등에게 줘요. 전교 2등, 3등에게. 한양대는 뭐 할 말이 많은데요. 한양대는 좀 별표 표시하시고 할 말이 많아요. 서울대, 연대 다 떨어지는 학생들이 오는데 한양대는 이거 어떡하지? 다음 시간으로 넘겨야 되나? 여기 한양대까지만 하면 되나?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어머님들 일찍 가셔야 되는 어머님들 계세요? 어떡할까요? 다음 시간으로 넘길까요? 여기까지만 끝낼까요? 이게 한양대는 한양대 얘기는 그러면 저녁
그러면 나는 면접도 안 봐. 생립도 안 봐. 나머지 비교과도 안 봐. 학생부 전형 문제는. 그럼 오로지 교과만 갖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냥 8번만 갖고. 한양대는. 그래서 지금 전교 1등이 지방 전교 1등이 가장 많이 가 있는 학교는 서울대가 아니라 한양대예요. 한양대. 그래서 우리는 한양대 총장이 이영무 총장님인데요. 이영무 총장님이 박근혜 대통령께 자기소개서를 썼다. 강력하게. 못 알아들으시는구나. 안 웃으시는 거니까. 다음 교육부 장관 자리를 놔주세요.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했어? 학교 생활 대신가. 근데 그 입학사정관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교수님들이 미치려고 그런대요. 전교 1등에다 모아놨는데 수업을 못 쫓아가. 네. 왜? 아까 3점 몇 등급. 수능은 사고력이니까. 전교 1등은 다 하는데. 그래서 한양대가 지금 조금 교수님들과 상황에 했는데 이용무 총장은 제가 이번에 한양대 그 입학을 쫙 보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한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을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시기 전에 한 번은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의 대학은요. 그 외의 대학은 반에서 2등 정도쯤 하는 애들이 지원을 해요. 반에서 2등. 그러면은 1525개 아까 학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몇 개의 학급이 있냐면 요만큼의 학급이 있는데 거기다 곱하기 2하면 요만큼의 애들이 나오는데 요 애들이 상위 10개 대학의 수시 선발 인원과 딱 비슷해요. 이렇게 짜는 거예요. 짜는 거. 그리고 반에서 2등이 가장 많이 있는 학교가 어딘지 아세요? 2대. 2대 수시. 2대는 반에서 몇 등이니 그럼 반에서 2등한 애들이 지금. 왜 그러는지는 아주 입학사정관들이 잘 짰어요. 남학생들과 피해갈 수 있게끔 하면서 아주. 그래서 여학생을 가지고 여학생을 키우시는 어머님은 나중에 이제 이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때 잘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방 국립대의 커트라인은 선호도와 모집 인원에 대해서 다른데 의대는 어디 두고 다 센 거 아시죠? 의대는 그냥 다 서울대야. 지방대도 다 서울대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제외하고 요거는 뭐죠? 국어교육, 영어교육, 수학교육은 지방에 공부 잘하는 여학생들 중에서 특히 아버지하고 성적 관계가 아주 좋은 애들은 못 헤어져. 아빠가 걱정돼서 육지를 안 보내. 막 꼬셔. 그래갖고 전부 얘네들은 1등급대를 다니고 있어요. 지방에 또 행정학과도 제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대는 제외하고요. 1등급대를 주요 대학은 많이 경북대나 뭐 부산대나 뭐 그런 데는 1등급을 달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머님들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죠? 안정적 수익. 공부. 그래서 요거 좋아하시고요. 화학과는 왜 그러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제 약대가 없기 때문에 화학과를 거쳐서 대학원 가려고 했고요. 경영학과나 정보통신을 이런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 중하위권 대학은 3등급 정도쯤 되죠. 요거는 무슨 소리냐면 말이 조금 길어지니까 요거는 다음에 전형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성적인 방법에 의해서 교과 성적을 평가한다. 학생부 종합이니까 학생부 두 가지를 다 갖고 가는 거예요. 뭐하고 뭐죠? 교과와 비교과를 다 갖고. 비교과는 주로 정성적 평가한다 그랬으니까. 그쵸? 이해되시죠? 이제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지원 전공과 관련된 과목에 대해서 성적에 대한 가중치를 준다. 이것도 아까 다 설명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너 가정 환경이 어떠니? 아까 그 뭐 엄마 막 이렇게 되는 애들은 또 학습 환경이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 학교가 어디야? 그 내신 따기 너무 힘들었겠어. 내가 그거 고려해 줄게. 이런 얘기고요. 예를 들면 서울대에서는 일반 전형이 있고 경희대에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 있고요. 중앙대의 학생부 종합 전형은요. 얘네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합격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 얘기는 뭘 많이 봤다는 소리일까요?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다시 얘기할게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서울대의 일반 전형, 경희대의 네오 르네상스 전형, 중앙대의 학생부 종합 전형은 등급 컷이 더 낮다고. 공부를 좀 더 못해도 들어갈 수 있다고. 서울대 다른 일반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럼 무슨 평가를 했다는 얘기야? 아까 2.5등급인 애들, 예, 그렇죠. 정성평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정성평가를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2.5등급도 의대 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수능으로도 보고 이거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합격 차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벌어지겠죠. 학생부 교과 전형이 훨씬 더 높고 그 다음이 낮겠죠. 근데 연대, 서강대, 성균관대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무늬만 종합전형이야. 내용은 어머님들이 말하셔야지. 내용. 그치, 교과전형이야. 그러면 내신 등급 컷이 굉장히 힘들어,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애가 내신 등급이 좀 많이 안 좋아. 그러면은 연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빠르다? 서울대로 가라, 차라리. 이게 전략인 거죠. 근데 어머님들은 정량적 평가만 할 줄 아니까 높으면 서울대, 낮으면 그 다음에 연대, 그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다. 정량적 평가. 그러면 학생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또 어머님들 관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와 얘는 어머님들 얘와 얘는 반대. 이거 화살표 2번과 3번은 반대 성향.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원화하고 있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전형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밑줄 치겠어요. 밑줄. 보세요. 어머니 이건 제가 쓴 말이 아니고요. 서울대 입학 처장님께서 쓰신 말씀이세요. 이렇게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교과 성적 지표는 이거 몇 번 항목? 8번 항목. 우리가 말하는 내신이라는 거. 이거는 여기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학생의 학업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많은 자료 중에 하나이다. 오? 많은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서울대의 입학 전형에서는 아까 그 일반 전형에서 정성 평가를 많이 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어머님도 이거 아셔야죠. 학생의 종합 학업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면 교과 전형 말고 얘가 뭐가 있는데? 요거 아셔야죠. 그거 이제 비교과에서 출결이 말해줄까요? 학업 능력을? 아니죠? 인적사항이 말해줄까요? 아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뭐가 말해주는지 해줄 거야 이제. 그러면 서울대가 이렇게 하면 다른 학교는 다 따라하는 거지. 다 따라하는 거지. 그쵸? 제일 우리나라 최인류 학교니까 그 다음에 따라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말이 무슨 소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년별 성적변화, 표준편차, 원점수, Z값, 그 다음에 뭐였냐면 수강자 수. 우리 애가 군대 갈 거다? 몰리도 해라. 없어? 인간으로라도 들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수강자 표준 편차와 인원수가 반드시 나와서 14명 중에 3등급 하면 완전 잘한 거지. 14명 중에서 3등급. 14명밖에 없는데 3등급이라 어떻게 했다. 1등 빼고는 다 나머지는 3등급 넘어가는 거죠. 무조건. 한 명 빼고. 그쵸? 그 다음 거야. 자, 우리가 내신 성적을 이제 요번에 야 너희들 어떤 등급을 받아도 괜찮지만 너를 의미하는 내신 성적을 갖고 와. 이렇게 해서 갖고 왔어요. 2등급인 애가 1등급으로 가기에는 매우 힘든 구조다. 그래서 끊임없이 격려를 해주고 1년 이상의 노력을 해야 된다. 매우 심화 학습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줘야 된다. 1등급 애들은요. 심화를 즐기면서 하는 애들이에요. 스트레스는 받지만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재미를 느껴요. 희정이 수학 잘할 때 수학 과목은 그렇잖아요. 영어는 아니지만 그쵸? 수학할 때는 수학 영재들은 수학 과목 믿지 막 시험 문제 풀면 재미가 없는 거야. 하려고 그래서 막 흥미를 느껴요. 근데 2등급 애들은 겁부터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겁을 없애는데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기에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건 됐고요. 그 다음에 3, 4등급은 일단 이거 수업 태도를 먼저 계산해라. 수업 시간에 안 자기, 선생님 설명 적어도
국영수, 사탐, 과탐. 자기가 문과냐 이과냐에 따라서 연구대가 되면 둘 다. 네? 자면 안 된다. 안 자기만 해도 얘가 돌파기 아니면 무조건 10% 안에는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있잖아. 안 자고 듣잖아. 그럼 재밌어요. 진짜. 정말 재밌어요. 공부 자체에 재미를 느껴요. 아이들이. 그래서 엄마하고 수업 시간에 엄마가 학교 갈 거거든. 근데 네가 안 잤다는 소리만 듣자. 일단 앉아서 들어. 엄마 우리 지훈이가 잘나서서 이 소리만 듣게 해줘. 엄마가. 그러면 드라마도 처음보다 와 재밌다. 첫 장면부터 이러지 않잖아요. 몇 번 들어야지 재밌지. 그 다음에 시험 운영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대한 운영 능력. 그거는 뭐냐면 애들이 이래요. 시험 준비 들어갔어? 그러면 애들이 이래요. 엄마 시험 범위가 안 나왔어. 원장님 시험 범위 안 나와서 시험 공부 못해요. 그럼 이래요. 너는 죽을 날 몰라서 살지 못하겠다. 죽을 날이 언제인지 몰라. 근데 너 어떻게 살래?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시험 범위 안 나와서 시험 공부를 못해?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학교 들어갔어. 시작은 알잖아. 끝은 어딘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서부터 클리닉 시간에 고등부는 학교 자료를 갖고 옵니다. 클리닉 시간에. 그래서 계획 세우는 것부터 할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 밀리기 전에 요만큼 하면 복습되잖아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보고 또 습관화될 수 있게. 그래서 우리 변팀장님이 그걸 잘 해주실 거예요. 학습 태도 개선, 수업 시간에 졸지 말고 시험 운영 능력 키우고. 이건 또 시험 기간. 이건 제가 이제 우리 고3들은 계속 마인드를 해요. 그냥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선생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킹도 못했어요. 밀렸었어요. 막 이런 말하고 한 문제에 너무 집중해서 뭐 이랬어 이런 거 하고 또 운영 능력에 똑똑한 애들은 이래요. 암기 과목 이과 애들 죽어도 안 외워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걔를 막 시험 직전에 외우고 시험지 받자마자 걔부터 있나 없나 확인하는 거야. 있으면 먼저 써. 까먹기 전에. 그리고 나머지 거 천천히. 근데 왜 순서는 꼭 1번부터 풀어야 돼? 그런 것도 몰라. 아니 우리 다닐 땐 저절로 알았던 걸 요즘 애들은 왜 다 가르쳐야 되는 거야? 이거 너무 이상해. 그거 우리가 가르쳐요. 그런 거. 어떻게 하는지. 그걸 시험 운영 능력, 시험 기간에 대한 운영 능력. 시험 범위가 나오기 전에는 뭐를 해야 되는지, 시험 범위가 나오면 뭐를 해야 되는지. 일단 시험이 딱 시작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이니까. 그거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거 가르쳐야 되고요. 요거가 이제 마지막인데 요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하면 정신을 일단 아직 이게 전형에서 요거 빼고 우리는 지금 학생부를 하고 있잖아요. 얘 빼고 학생부 종합이라는 건 뭐하고 뭐였죠? 두 개. 교과와 비교과. 보세요. 1.5등급, 1.67등급, 3.7등급에도 붙은 적 있어. 서울대인데 정성 평가만 갖고는 절대 붙을 수 없는 성적이죠. 얘는. 그 다음에 연대는 보세요. 1.75등급. 조금 차이 나죠? 1.75등급. 고려대 1.78등급. 김대우 선생님 안 화나겠네. 차이가 나네. 그쵸?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는 뭐예요? 교과 전형. 보세요. 어느 등급이 더 높은가? 그러면 약간 부족한 거는 내 정성평가로 만회할 수 있다. 탭없이 부족해. 5점 몇 등급 안 돼. 나쁜 건 안 되고 약간 부족한 건 메꿀 수 있다. 여기 보세요. 만약에 논술이 우리 애가 서울대는 논술 없습니다. 논술로 한다면 서울대는 논술 아니고 구술이에요. 이건 나중에 전형에서도 설명해 드릴게요. 얘네들은 4.23등급, 4.38등급, 4.25등급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대신 얘네는 논술이 아까 난이도가 높다. 공부는 좀 안 했어. 타고난 천재의 논리가 있어요. 멸종 위기에 처했는데 아직 멸종 안 된 애들. 그런 애들이 있어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애들. 우리 애들은 정말 보면은 막 너무 그래. 그러면 무조건 도전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그래서 조금씩 부족한 거는 어머님들이 아시고 아이들이 알고 준비하면 할 수 있다. 아시겠죠? 빨리 하려고 했는데 다음번에는 시간을 딱 맞출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